안녕하세요. 국어교육 전문가 송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직업정보 타파, 저번에 의사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교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초등학교부터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생들한테 나중에 직업,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니? 뭐 꿈이 뭐니? 라는 이 조사를 했을 때 이 교사라는 게 1위에서 3위 안에, 그쵸? 매년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이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대학에 가기까지 자라면서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접촉하고 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바로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이 교사에 대해서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교사라는 것을 이제 사전에 찾아봤더니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교사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죠. 가르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이란 말은 음,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교사와 강사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학원에 여러분들 이제 학원 다니면 이제 학원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원 강사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또 사설 인강 같은 데 보면 거기 나오는 강사들 있잖아요. 그런 강사들은 교원 자격증, 교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사,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다가 이렇게 학원이나 인강으로 온 선생님은 제외하고요. 제외합니다. 그건 일부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강사라 그러고요. 그 외에 이제 학교나 유치원 뭐 이런 데서 근무하는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을 교사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려두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교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학원이나 인강에서 할 수 있는 학원 강사는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해당 지식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교사의 장단점을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첫 번째 장점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교사로서의 장점.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업은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유치원 때부터 생각하면 되죠. 유치원 6살 정도부터 대학에 가기, 뭐 19살, 20살까지 있어서 가장 변화가 많은 사춘기 시절, 어린 시절에 교사의 역할은 이 학생들이 우왕좌왕하고 좌우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올바른 길을 열어주고 또 올바르게 또 긍정적으로 변화됐을 때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2의 부모. 이건 이제 첫 번째와 이제 연관되는 건데요. 집에서는 부모님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학교에 와서는 선생님, 교사가 가장 큰 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부모라고 볼 수 있죠.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교사와 학생 이상의 관계를 가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특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에 해당되는데요. 각 과목별로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서 학생들한테 해당 과목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고요.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연구소라든지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만의 연구를 통해 자신의 또 다른 전문적인 전문가로서의 자아 실현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워라밸입니다. 워라밸이란 말은 일과 가정, 또 자신의 나름대로의 자아 실현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모두 균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을 하고요. 그 저녁 시간에 자신의 모든 걸 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공감하시는 건데 이제 방학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이제 교사들은 노는 건 아니지만 이 방학 시간에 나름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자기 개발, 또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최근에 와서 많이 이제 부각되는 건데 거친 학생, 학부모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전에는 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 뭐 택도 없죠. 그렇죠? 요즘에 학생들 특히 이제 뭐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학생과 요즘엔 또 학부모들의 그 지적 수준, 뭐 경제적 형편, 뭐 등등등이 이제 하도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대단히 냉철하고 또한 거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있어서도 조심을 하고 이유 있고 근거 있게 대해야지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대하면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와 담임이라면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당연한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에 대한 전문성이 없거나 그 다음에 20명, 30명이 되는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충분히 케어하지 못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교사 한 명이 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의사, 뭐 환자들을 치료할 때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무에 유연함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요즘 이제 대기업들 보면은 유연 근무제라고 해서 오후에 출근해서 저녁에 끝나기도 하고 자신의 이제 개인 상황에 따라서 일찍 출근해서 뭐 점심때 좀 지나서 끝나기도 하고 뭐 이런 근무의 유연함이 있는데 교사는 그러한 근무의 유연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교사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학생들이 9시에 등교해서 뭐 4시, 5시에 끝나는 학생들이 항상 학교에 있어야 되고 그 학생들을 위해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쉬거나 또 중간에 학교에 가거나 나오거나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상대적이란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직업에 따라서 그 받는 수입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이 돈밖에 못 받는데 내가 받는 돈에 비하면 교사의 급여는 높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제가 말한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이렇게 이제 괜찮은 회사를 다니는 그런 뭐 평범한 직장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다라고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교사를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총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어린이집 교사, 그 다음에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가 있고요. 이 4가지는 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각 분야마다 되기 위한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들어보시고 어떤 교사로 진출 혹은 준비를 해야 될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어린이집 교사를 볼게요. 자, 어린이집은 전국에 이제 대부분 사립이에요. 사립인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해서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 이후로 이제 점차 국공립을 늘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점점 늘어서 뭐 최대 뭐 50% 이상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여튼 국공립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린이집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2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전문대학, 2년제, 3년제 전문대학에 아동보육과나 아니면 무슨 이제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아동보육과가 이제 가장 기본인데 무슨 땡땡땡 보육과 아니면 무슨 아동 땡땡땡과 이런 이름을 가진 과들에 들어가면은 어린이집 교사를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린이집 교사를 다른 말로 이제 보육교사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일정 과목을 이수하고 실습을 하게 되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게 됩니다. 이제 2급 자격증을 주는데 여튼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게 되고요. 이 자격증이 있어야지 어린이집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전문대학을 가기 힘들거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지나서 대학을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학점은행제는 뭐냐면은 집에서 방송통신대학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수업을 들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일정 시간에 실습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이런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 아니라 무슨 학원과 같은, 이렇게 양성할 수 있는 학원과 같은 데를 다녀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건 뭐냐면, 다른 뭐 유치원이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격증을 받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턱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린이집 가보면은 알 수 있고, 또 실제로 주위에서 보면은 뭐 최대 40대, 50대의 가정주부들이 이제 자녀들을 많이 이제 독립시키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가정일을 하면서 다른 수입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린이집 교사를 위해 보육교사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요. 최근에 또 이제 맞벌이 가구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예전에는 엄마들이나 혹은 아빠들이 이제 키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양쪽이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어린이집이 증가가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면은 어린이집 교사를 하기가 또 쉬운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 어린이집이 대부분 사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의 측면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고는 하지만은 일률적으로 급여가 소득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급여가 다른 직업, 다른 교사에 비해서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치원 교사를 보겠습니다. 유치원도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공립보다 사립이 더 많습니다. 자, 공립 유치원은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유치원의 이제 간판을 보면은, 대부분 공립 무슨 땡땡땡 유치원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무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공립 유치원은 이렇게 초등학교에 같이 딸려 있는 병설 유치원인 경우가 많고요. 아직까지는 우리 학부모들이 좋은 사립 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경향을 보면은 좋은 사립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립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고, 그게 또 안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립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학교나 4년제 대학교나 아니면 3년제 이제 전문대학에 있는 유아교육과를 진학하면 되고요. 자, 이제 졸업을 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사립에 가려고 하면은 사립은 사립 자체적인 시험을 봅니다. 뭐 면접이든 필기시험이든 뭐든 사립 자체적인 시험을 봐서 이제 채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립을 가기 위해서는 임용시험이라는, 국가에서 치르는 임용시험이라는 걸 봐서 합격이 됩니다. 이제 임용시험을 보면은 이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나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사 같은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유아교육과를 진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임용시험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교사는 이제 99%가 여성 인력, 여자들이 이제 유치원 교사를 많이 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자, 대부분 그렇죠. 유치원 교사를 보면은 남자 유치원 교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99%가 여성 인력이고요. 자, 이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유치원 교사랑 어린이집 교사를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또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달라요. 어린이집과는 다르게 최소 전문대학 졸업을 해야 됩니다. 이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요.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유치원 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유아교육과를 가면은 보통 보육교사 자격증도 같이 따게 됩니다. 같이 준비를 해서 졸업하면 같이 따게 돼서 뭐 유치원 교사나 아니면 어린이집 교사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와 함께 전국에 과도 많고요. 취직도 잘 되는 편이에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요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취직도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유아교육과는 전국의 전문대학에 있는 과들 중에서 유아교육과도 성적이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사라고 하면 관심을 이제 가지는
보통의 이제 교사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교사와 중고등학교 교사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초등학교 교사는 99%가 공립이에요. 초등학교는 일부 사립초등학교가 있지만은 대부분 공립초등학교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 전국에 교육대학교가 총 10개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뭐 서울교육대, 경인교대, 뭐 춘천교대, 대구교대 등등 지역마다 각 시도마다 10개 교육대학교가 있고요. 이렇게 가면 되고요. 또 이제 특징적으로 한국교원대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교원대학교는 뭐냐면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대학교고요. 이 대학교 안에는 교육과밖에 없어요. 다른 과가 없고요. 교육과밖에 없기 때문에 교원대학교에 초등교육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유일하게 사립대 중에서 이화여대, 서울에 있는 이화여대에 초등교육과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한 요런 학교를 가면은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집니다.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요. 초등학교 교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초등학교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생 때 생각해 보면은 선생님 한 명이 여러 과목을 다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교과에 대한 포괄적인 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전문적인 교과를 가르치는 게 아닌 여러 교과를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초등학교 교사가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교사, 즉 교대의 메리트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전국에 교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쵸? 국가에서 딱 이렇게 정해놨고요. 그렇지만 매년 뽑는 초등학교 교사 수는 일정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뽑는 교사도 정해져 있고요. 모집하는 교대도 딱 국가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거의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치는 임용시험 경쟁률이 평균 2대1이에요. 2대1을 넘지 않습니다. 요즘에서야 이렇게 높아진 거고요. 예전에는 평균 1대1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대만 들어가면 바로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교대의 입학 경쟁률이 예전에는 훨씬 높았습니다. 이런 취직이 잘 된다는 직업의 안정성, 취직이 잘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도 높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 이제 다른 중고등학교 교사 차이점이 뭐냐면 지역적 특색과 선후배 관계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각 지역마다 교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교대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울교대를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서울 지역에 치고 춘천교대를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강원도에 시험을 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이제 합격을 해서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아요. 그럼 거기 갔는데 거기 갔을 때 선배 교사들이 다 뭐야? 자기 교대의 선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랑 비슷해요? 거의 뭐 군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선후배 관계가 대단히 중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선후배 관계가 되게 엄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교대 비율을 보면은 남자 대 여자가 대부분 3대 7 정도예요. 이게 이제 여자의 비율이 높은데 원래대로 하면은 여자가 100%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녀 성비 비율을 국가에서 정해놨어요. 남자 한쪽의 성이 100% 되지 말고 한쪽의 성이 일정 비율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성비를 정해놨기 때문에 남자가 이 정도로 높일 수 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인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공립과 사립이 전국에 적절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은 공립 비중이 높은 지역이 있고 어떤 비중은 사립 비중이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과 사립이 적절히 섞여 있고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사범대학, 즉 국어교육관이 수학교육관이 하는 땡땡 교육과를 가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교원대, 교사를 되기 위해,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치한 한국교원대학교에 진학하면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일반과, 즉 국어국문학과나 뭐 수학과 뭐 이런 일반과에 가서 교직 이수를 하면 됩니다. 이런 일반과에 가서 상위 10% 정도의 정도가 되면은 교직 이수,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일반과를 나온 다음에 교육대학원을 진학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사 자격증을 줘요.
자, 어때요? 앞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방법은 되게 단순했는데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되는 방법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만큼 인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일단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많습니다. 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임용시험 경쟁률이 평균 10대 1 이상이에요. 제가 평균이라고 한 이유는 10대 1보다 훨씬 많이 뽑는 훨씬 경쟁률이 높은 과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임용시험은 뭐 재수, 삼수 이런 경우가 기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중고등학교 교사는 특정 교과별로 뭐 국어니 수학이니 이렇게 교과별로 모집을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과에 대한 자신의 전문성, 자신의 특정 교과에 대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 교과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학생들과 교류하고 또 그 전문성을 살려서 자신만의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등학교 교사보다 이런 분야에 선호하는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교사를 더 원하고 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는 이 대학만 가면은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된다고 했고요. 앞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도 취직이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죠. 그렇죠? 이렇게 많이 자격증을 가진 학생들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사범대 선택 방법에 대해서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오로지 임용 합격, 다른 거 필요 없어. 내가 임용시험을 합격해서 공립학교 교사만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친구들은, 이러한 목표만 가진 친구들은 임용 합격률이 높은 대학을 진학하는 게 좋겠죠. 임용 합격률이 높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임용을 합격한 선배들이 많은 학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배들이 많은 경험들을,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용시험을 출제하는 출제 교수진들이 많은 학교들이 좋겠죠. 그렇죠? 이런 교수진들이 많은 학교에 가면은 그런 교수진들의 노하우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은 주로 국립대학교입니다. 대표적인 사범대 위주의 국립대학교가 바로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한국교원대.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공주 4대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종합대학이긴 한데 공주대, 그 다음에 뭐 경북대 등 각 지역마다 국립대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국립대학교들에 진학을 하는 것이 공립학교 임용 합격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또 있을 거예요. 공립학교뿐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전국에는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도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립학교 및 또 나는 학교가 아니라 관련 분야, 관련 교육기관일 수도 있고요. 무슨 교육과 관련된 문제집을 만들거나 그렇죠. EBS든 아니면 인강 업체든 이런 교육과 관련된 기관에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그래서 공립뿐 아니라 사립학교 및 교육 관련 분야로의 취직을 원하는 친구들은 대학 간판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려대, 여러 대학들이 있겠죠. 이런 대학들에 가면, 왜냐하면 사립학교나 이런 분야, 교육기관이나 회사나 이런 데는 동일한 과라고 치면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을 더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대학의 간판이 높은 그런 대학들은 임용 합격률은 이런 대학들에 비해서는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전략적 선택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세요. 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사범대에 진짜 가고 싶고 교사가 되고 싶은데 임용을 합격할 수 있는, 이렇게 치열하게 임용을 합격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제가 성적이 되게 간당간당해서 되게 어정쩡한 사범대에 갈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교사는 정말로 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전략적 선택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임용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과로 지원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기술교육과가 있어요. 자, 이 기술교육과에 들어가면은 임용을 뭘로 보겠어요? 당연히 기술과정, 기술로 보겠죠. 자, 기술은 우리 이제 교과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 비율 이상의 기술 교사를 뽑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기술 교육과가 있는 대학은 이렇게 4개의 대학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교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뽑는 인원은 매년 정해져 있는데 자격증, 기술 자격증을 가진 배출되는 인원도 매년 소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교과를 여러분이 보면 아시겠지만 임용시험에서 기술교과는 다른 과들보다 경쟁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럼 합격될 확률은 높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작정 좋은 대학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과별로 임용 합격률이 되게 높은 대학들이 많아요. 전문화돼서. 예를 들면은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는 서울대도 아니요, 공주대도 아니요, 뭐 한국교원대도 아닌 대구에 있는 대구대학교가 전통적으로 임용 합격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고 또 임용 합격률을 높일 친구들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낫겠죠. 자, 입학 성적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이 있는데 사범대는 워낙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저기 있는 지방의 대학까지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육교사도 대학이 아니고서도 딸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건 빼고 우린 유아교육과와 교대만 가져왔는데 우리 이제 수시 모집으로 보면은 평균 유아교육과는 이제 주로 전문대고요. 교대는 이제 주로 4년제 대학인데 수시 모집에 봤을 때 평균 1.3에서 1.8등급, 즉 2등급을 넘어가지 않는 평균 내신 등급, 이 내신입니다. 수시 모집이니까 내신 등급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에서 교직 인성 면접이라는 걸 보기 때문에 이런 면접 준비도 따로 해야 됩니다. 되게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으로 보면은 자 이제 교대에서 볼게요. 교대에서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2% 이제 이건 수능입니다. 수능 12% 정도 이내에 들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능을 봤을 때 이제 이거는 인문계 문과 기준이에요. 자 평균 2등급 이내 정도를 들면 됩니다. 자 2등급 이내면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중위권 이하에 있는 대학들 정도. 중위권 이하에 있는 대학들이 어떤 대학이냐면은 뭐 건국대, 뭐 단국대, 뭐 요런 대학들, 요런 대학들이 볼 수 있겠죠. 요런 대학들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건 소득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공립이에요.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사립에 있는 교사들도 공립하고 똑같이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자, 교사들은 대부분 공무원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은 소득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득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자,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되면은 이제 대학을 졸업한 졸업자만이 요런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8호봉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8호봉 혹은 사범대학을 나왔으면 9호봉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데 즉 처음에 교직에 들어가면 요 정도의 봉급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가 한 해씩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한 호봉씩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본 본봉이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당이 붙습니다. 수당이 붙는데 요 수당까지 합치면은 받는 금액은 더 올라가게 되겠죠. 여튼 기본적인 기본 본봉은 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드라마인지 기억나세요? 최근에 이제 했던 블랙독이라는 드라마인데 이 블랙독은 이제 학교에 있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방영한 건데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거기 나오는 교사들이에요. 자, 이제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같은 학교 내에서도 그리고 같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특성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도 천차만별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보람을 갖는지도 천차만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교사로서 어떠한 미래의 길을 걸어갈지도 천차만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학생들을 위한 마음, 학생들을 잘 케어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더 떠나서 자신의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길에 뭔가 큰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디든 어떤 사람들이든 어떤 학생들이든 교사의 꿈을 가지고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사가 돼서 그 이후의 삶은 여기 나오는 블랙독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대단히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학생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자신의 도움과 그 다음 열정이 있다면은 교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조금 간단하게라고 말할 수 있으면 간단하고 또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좀 복잡하게 제가 이제 교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또 궁금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한테 이제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